한 상담사가 새로운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내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사전에 내담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했습니다. 상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내담자 역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고민을 깊이 생각하며 상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담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담자가 중간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상담사는 이미 준비된 내용을 모두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분석과 해결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담사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하지 못할까봐 서둘렀고 결국 상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달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내담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담자는 다른 상담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 준비하고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줬는데 왜 내담자가 불만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를 충분히 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소통, 부부 관계에서도 너무 많은 열정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기본적으로 내적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보를 준비했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정보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열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봐야 합니다. 열정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상담사의 경우 그의 열정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왜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 동기는 어떤 활동의 결과나 보상에 기인한 동기입니다. 반면 내적 동기는 그 활동 자체에 대한 의미나 흥미에서 비롯됩니다. 상담사의 열정은 외적 동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상태를 먼저 듣고 그에 맞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적 동기가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상담사는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거나 성과가 없을까봐 더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차이. 외적 동기는 주로 외부의 보상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내적 동기는 그 활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을 좋아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상담사의 경우 그는 자신의 열정을 통해 내담자를 돕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외적 동기에 치우쳤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성과나 능력이 부족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거나 더 많은 것을 전달함으로써 성과를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그는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결국 내담자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은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상담과 같은 분야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사는 자신의 분석과 해결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담자의 감정을 놓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정보보다 감정이 더 큰 역할을 하며 상대방이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열정과 불안.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성과를 얻지 못하고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게 보일까봐 두려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의 불안이 열정으로 포장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캐나다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발레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강박적 열정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키고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조화로운 열정은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강박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보상이나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조화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찾으며 외부 평가보다는 과정 자체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강박적 열정을 완화하고 조화로운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 강박적 열정을 완화하고 조화로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전환하기. 강박적 열정은 외부의 보상이나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할 때의 순수한 동기나 초심을 되새기며 외부 평가보다는 과정 자체의 만족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타인과 비교는 강박적 열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성과보다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에 집중하면 외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휴식과 자기 돌봄 실천하기. 지나친 열정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열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왜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강박적인지 조화로운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박적인 열정은 단기간에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보상보다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